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이진우 소장과 얘기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지금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네. 질이 영 안 좋아서 질이 안 좋아요. 예, 어제 아마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낙폭이 만회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지금 뭐가 올라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거죠? 그냥 애국 테마주들. 애국 예, 테마주들.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어제 2% 빠진 종목들이 뭐 0.7% 올라오고 네. 나머지 갭은 애국 테마주들이 메우고 있어서 네. 잡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FOMC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금리 인하가 0.25%는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안 내리면 이상한 상황이 왔죠. 큰일 나죠. 안 내리면. 7월 중에만 하더라도 뭐 예. 심지어 50bp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워낙에 미국의 경기 좋고 지표 좋고 실적 좋고 뭐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 네. 중이고 뭐 이런 와중에 50bp 그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10년 만에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어쩐다 하는데 글로벌 모니터에서 아주 예쁘게 그림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네. 지금 이 계단식으로 올라왔던 네? 10년 동안. 쭉쭉쭉쭉 올라왔던 이거. 자, 이게 지금 이제 2.5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아래쪽 초록색 예. 뱅크 오브 재팬 오늘 통화정책 회의 있었죠. 그 요즘 BOJ 통화정책 회의는 한때 우리 금통위 같습니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더 내놓을 것도 없고 또 시장의 관심을 유발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두 나라를 한 번에 보내시는데요, 이렇게. 뭐 그렇게 예. 그거 한 거죠. 정책 여력이 안 되는 알린다는 얘기죠.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오렌지색은 20이라고 돼 있죠. 네. 20이 디파짓 퍼실리티. 즉 그러니까 레피 금리는 리파이낸싱 기준금리는 우리가 0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책금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우리 많이 듣고 있는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75. 와, 맡기면 저만큼 돈을 내고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뭐 이런 식인데, 그래 너무 이렇게 되니까 갭이 크죠. 예. 자, 그러면 이쪽은 내린다. 그러면 이 친구들도 같이 뭘 더 따내린다. 여기는 25bp를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10bp, 5bp 뭐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100kg가 넘는 사람이 감량해갖고 한 1, 20kg 빼는 거 하고. 예. 70kg가 5kg 뭐 빼는 한 거하고는 다르죠. 70kg가 5kg 빼는 건 또 다르죠. 그쵸. 예. 그만큼 그한 상황이고. 자,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그거 갖다가 마켓 포인트에서 정리해놨는데, 예. 요 작은 글씨는 이겁니다. 쿼터 포인트 인트레스트 레이트 컷이니까 쿼터 포인트가 25bp죠. 예.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혹시나 50bp? 혹시? 그 다음에 성명서에서 제일 첫 문장을 첫 패러그래프를 나오는 경기에 대한 전망.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래야만이 그러면 좀 더 내리겠구나 예.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다음 금리나 여부에 대한 힌트가 나올까 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그게 나올 거. 그 다음에 QT 양적 긴축이죠. 양적 예. 축소, 대차대표 정상화에 변화를 줄까. 지금 애초에 밝힌 바로는 3월 달에 밝힌 바로는 9월 말 가서 이거 중단하기로 했는데 예. 이걸 갖다 조금 더 일찍 당긴다? 뭐 그렇다면 시장으로서 좋아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 카드를 갖다가 택하기에는 연준의 이른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 의외로 이게 신경이 이걸 이번에 많이 보네요. 만장일치일까? 아니면 반대표가 나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의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이제 이름도 아예 뭐 실명이 거론됩니다. 에스트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여자분, 예. 유명한 그 매파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여기도 예. 아주 전통 있는 매파입니다. 그래서 통상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는 뭐 분위기가 월가 기사를 읽다 보면은 혹시 3명까지 나올 수도.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다음번 분기에서는 네, 조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포인트는 또 그거고요. 시장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국 관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FOMC 이후에 결국 우리 목요일 새벽에 예. 뉴욕장 아마 포지션 많으신 분들은 그날 잠을 좀 설치셔야겠죠.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보면은 이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랑 같은 분일 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압박을 심하게 넣어요. 네. 금리 대폭이나 해라. 이렇게까지 또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네. 뭐 연준 압박한 이유는 대선이랑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뭐 추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조금 왜 똑같은 얘기를 또 올렸을까 싶은 계속 생각이 올려요. 듭니다. 예. 예. 우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CNBC는 예. 이런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인즉슨 누군가 뭐 이 중에 한 명이겠죠. 나는 걱정되는 게 시장의 불들이 상승론자들이 예. 강세론자들이 counting too much on Fed. 연준에 너무 기대를 걸고 있다. 너무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연준한테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시장에 은근한 경계감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거 제가 자료를 만들 때가 2시간 전이니까 18시간 전이겠네요. 예. 지금 EU하고 중국은 이거 오늘 저 뉴스에도 많이 이렇게 회자됐던 예. 그 트윗 아닙니까? 훨씬 더 금리를 낮추고 펌프 머니 인투 데어 시스템 이 표현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예. 돈을 갖다가 막 펌프로 예, 넣어준다고. 막 밀어 넣듯이 한다 예.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써내요. Making it much easier. 자, 그들의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물건 팔아먹기 쉽도록. 근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은 와중에 연준은 does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한다. 비교적. 예. 안 좋다. too bad.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분이 덜 풀렸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있다가 또 올립니다. 한 2시간 있다가 또 올리는데 예. 이런 거예요. 연준은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올렸다. 이게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QT, 퀀티티브 타이트닝 이거는 완전 빅 미스테이크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 미국을 갖다 뽑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 여기 이지 피컨 완전 호구되고 있다 말이에요. 미국이 예. 호구되고 있다. 그래서 왜 EU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 뭐 차이나도 그렇고. 그런데 연준은 전부 잘못된 결정만 해왔고 스몰 레이트 컷은 충분히 하지 않다. 금리 인하 폭이 적어 갖고는 안 된다. 뭐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이죠. 왜 저랬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을 압박했던 내용이 있어요. 큰 차이 없거든요. 그렇죠. 수사 문구들도 별 차이 없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적게 올려서는 안 된다 하니 아마 조금 분위기가 보고됐는지도 몰라요. 0.25bp 다음에 또 막 좀 미뤄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미뤄진다든지 25bp는 하긴 하는데 뭐 반대하는 연준 인사가 한 2명 되는 것 같아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분위기가 나오니까 또 한번 다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까 이 트위트에 이게 재밌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예. EU나 중국이 금리를 낮추고 뭐 돈을 갖다가 막 펌프질을 해서 막 집어넣고 해서 이 표현을 쓰냐 말이죠. 물건 팔아먹기 편하게. 그렇다면은 은근히 지금 환율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치다 보니까 말이 저렇게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동결하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전쟁이죠. 대통령과. 그렇죠. 대통령과 전쟁이고 시장에도 상당한 어떤 충격이 크겠죠. 충격이 클 수가 있고 25p 그 이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전히 또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그 비율을 그걸 예. 갖다가 구사한다면은 예. 바로 그 다음날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말에 나오는 고용 지표 이게 또 좋게 나오면 또 시장은 이 웃기는 지표 좋게 나오면 시장이 좀 뜨악해지는 그쵸.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기껏 내린다고 했는데 네. 이 두 개가 고용이랑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네, 건데 그러니까. 그걸 무시한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만물 연준론을 외친다. 연준 발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 50bp 낮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지금 대놓고. 분위기가 대놓고 그런 거네요. 예. 근데 아니면 하다못해 다음번에도 내릴게라는 어떤 확신을 언지를 주던가. 주든지 예. 네, 뭐 그런 정도의 요구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기대에 어긋나면 시장이 조금 부러질 확률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을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 네. 수위가 세져요. 세지고 뭐 있죠. 규제 확장이 어딜까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데 전면전이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서로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대화가 네, 없죠, 지금은. 애초에 시작이 예. 뭐 삼척 동자도 다 알고 다 아는 게 뭔가 이렇게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때부터 어그러졌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본도 무리수라 할 만한 이런 어떤 경제 제재를 갖다가 카드를 들고 나왔고 예. 그 이후에 진정성 있는 어떤 대화나 외교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없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주먹 다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비록 저 게임이 안 되는 그거라도 저놈한테 두 방 맞고 나면 한 방이라 때리고 싶어지거든요. 격투기 선수들 보세요. 딱 보면 벌써 이렇게 전적으로 보나 딱 올라와서 한 1, 2분 뛰는 거 보면 게임 벌써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약해 보이는 선수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조금이라도 때리고 싶어요. 의지를. 예. 그런 상황인데 일본 관련해서는 글쎄요. 지금 뭐 계속 뉴스의 흐름을 추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쪽 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분위기 같고 거기에 이제 그거 하죠. 또 미국은 딱히 중재를 서고 싶어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는 온갖 소설이 지금 쓰여지고 난무하죠. 있습니다. 그 SNS 제작자의 이념과 성향과 소신, 철학, 평소 생각에 따라서 완전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정반대로 그런 걸 보고 그냥 정신적으로 위로만 받고 있어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진짜 왜 실용 외교라는 말을 쓰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양국 다 외교라는 게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피를 흘리면서 결국 뭘 원하는 것인가? 진짜 무시무시한 무슨 다른 그림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전개는 뭐 저의 전문성도 따르지 않고 또 짐작일 뿐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일본 측에서도 지금 어떠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일본도 전향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은 뭐 서로. 자꾸 과거 얘기하면서 뭐 네. 얘기했었는데 왜 그때는 안 받아주고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일본도 전향적으로 좀 나올 필요가 있고 그래야 말씀해주신 대로 서로 피 흘리는 더 이상의 그 전면전이나 확전이 없어야 될 텐데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애초에 음. 상대를 갖다가 이 기회에 죽이겠다고 나온 게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순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그래서 안 얘기인 풀리나 거예요. 안 예. 풀리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8월 2일에 그 가기에 상정이 되거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가 8월 네, 2일자면 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버리면 가기에서 네. 이 월말 정도면은 실제로 실행이 돼서 예. 최소 850여 개 품목에는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은 영향이 온다는 거거든요. 뭐 아무래도 안 좋겠죠. 뭐 거기서 뭘 좋은 향후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라고 할 만한 뭐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이상 뭐 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는 참 이제 금요일 지나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그러시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예.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하고. 차라리 근데 오늘 이거 기업 경기 실사지수 한은에서 나왔길래 예. 이거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한번 그거 확인만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네, 예. 보시죠. 한국은행 자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이 제조업 업황 BSI 예. 비즈니스 센티멘트 인덱스쯤 되겠죠. 자, 7월 달에 73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도 한 4포인트 전월 대비 하락했다. 예. 비제조업도 2포인트 하락, 다음 달도 3포인트 하락. 어쨌거나 떨어지고 있다. 추세가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 이게 더 안 좋으네요. 표가 나와 있는데 예. 6월, 7월, 8월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지금 6월에서 7월 오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별 차이 없죠. 다음 달도 뭐 한 78 정도 별 그냥 차이 없는데 그렇네요. 이게 지금 70에서 66 그리고 다음 달에 64로 뚝 수출과 내수 가운데 내수가 71에서 66 그러다가 다음 달에 64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내수기업이 더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어려울 때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걸 이번 하는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틸 힘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네, 조금 더 없으니까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건데
이게 그래서 이게 미국, 일본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만 지금 계속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WTO 개도국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뭐 중국 네. 타겟으로 한 거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농업 부분에 타격이 클 텐데 네. 이게 왜 그런 거고 이게 제외되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인지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우선 중국이 아직도 WTO에서 2010년에 WTO 들어갔다 가입돼가지고 지금까지 아직도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맨날 G2 그러면서 2등 나라인데 개도국이에요? 예. 심지어 우주 굴기까지 꿈꾸는 나라가 예. 그런 나라가 아직도 개도국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좀 그거 한 데다가 그래서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한 것도 그런 거겠죠. 또 중국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꼭 미국하고뿐만 아니고 어디든 약속은 해놓고 그냥 마냥 질질 끌면서 잘 안 지키고 자기들 이속만 챙기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왔겠습니다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개가 같이 묻어서 가는 와중에 우리 한국도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도 포함됐다는 건데 이제 그런 걸 갖고 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어떤 정치적인 배경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죠. 지금 뭐 미국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국이 뭐 같이 이렇게도 뭐 넣는다. 얘기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산물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가져온 그겁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참깨, 쌀, 고구마, 마늘, 보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관세를 갖다 이 정도까지 부여하니까 적어도 대여섯 배 비싸지니까 그렇죠. 수입 가격에다가 관세를 이만큼 때리니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 갖다 마음껏 못 때린다. 뭐 관세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알겠지만 뭐 싼 제품에 조금 관세가 낮아지면서 우리 국산품보다 싸다 싶으면은 뭐 또 그걸 살 수도 대체품으로 들어올 들어오는 수도 거죠. 있다 하는 예. 얘기죠. 그런 거에다가 WTO 자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무역 분쟁이 이렇게 미중 간에 뭐 할 것 없이 지역별로 다 무역 분쟁이 우리 한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2022년 경제 전망하니까 이렇게 실제 GDP 감소율이 뭐 아세안 다음으로 우리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떨어지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 좀 그거죠.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오늘 뭐 상하이에서 장관급 실무 협상 열린다 들어가셔야죠. 합니다만 그거 뭐 트럼프 대통령 말하기를 중국 쟤들 보니까 2020년 즉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나 뭘 하자고 할 그때까지 지연 작전을 펼 것 같고 그래서 나보다 말랑말랑한 민주당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내가 재선되고 나면은 득달같이 와서 사인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중국이 그럴 거야라기보다는 저는 그걸 갖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저거구나. 대충 내년 재선 대통령 때까지 끌고 선거 때까지는 가겠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간다 이런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 투자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그리고 뭐 한일 관계, 브렉시트 맨날 뉴스들 틀면 나오고 무슨 경제 채널 틀면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는 하는데 딱히 그것 때문에 시장이 뭐 흔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 재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다들 무뎌졌죠. 무뎌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미중 무역이 타결된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는 뭐 거의 그런 기대 많이 안 상황이죠. 하죠. 예. 그리고 너무 이미 여기까지 와갖고 양쪽 다 체면이 손상될 정도로 굽힌다는 것은 예. 그건 애초부터 시작이 단초가 잘못된 잘못 거죠. 끼어진 예. 어떤 미중 무역 전쟁 그런 한일 갈등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장은 그걸로 가는 거죠.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제 실적과 지금 뭐 앞선 코너에서도 끝부분에 보니까 애국 테마주 얘기가 나오겠는데 예.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가겠으며 그 와중에도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거 보니까 뭐 테마를 잡아서 아직은 이게 하루 이틀 테마는 아니고 좀 한참 가도 되는 테마다라고 이제 세력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오프닝에서 정덕앵커 말씀하신 질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지수에서 반등 그쵸. 그 성격이. 네. 그러면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일 네. 것 같은데 어제는 이유가 없는 하락이었잖아요. 사실 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 예, 같아요. 딱히 예. 호재가 없고 네. 그냥 심리적으로 밀릴 때까지 밀리고 있는 건데 예.
환율이나 기타는 괜찮잖아요. 아직 뭐 여건이. 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나마 우리 환율은 당국에서 여기서 환율까지 길길이 뛰어버리면은 싶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죠 이런 환율은. 네, 예. 뭐 또 당국 소나기에서 놀 수 있는 시장 규모고요. 예. 하루 뭐 50억 불짜리 시장 갖고 놀려면 갖고 노는 겁니다. 음, 그러나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착한 이제 도래한다면은 당국도 물러서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동안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오면서 언급해왔던 승부가 이제 FMC 이후로 나야 되는 거죠. S&P 500 지수 월간 차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첫째는 금융위기 이후 낙폭에 1.618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열었고 지금 2.618배라고 하는 어지간한 그렇죠. 거기 알고리즘에 다 입력돼 있을 저항 예. 구간이에요. 여기에 와 있고 이 패턴이 약간 메가폰 탑이라고 하는 좀 찝찝한 과거의 숱한 어떤 주요 변곡점에서 나타났던 그런 추세 하락, 추세 반전 패턴의 가능성, 예. 그리고 기술적 보조 지표의 이 매도 다이버전스, 거래량이 이르기까지. 이 얘기는 지금 이거는 FMC에서 정말 F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연다면은 그림도 희한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 분석이 필요 없는 그냥 가는 장인 거예요. 장이죠. 버블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는 지금 어제 이 선이 무너지나 정도였는데 이 선을 갖다 이제 단기 추세선을 갖다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죠. 자, 지금 어제 짱대 음봉이 나오고 예. 오늘 요 음봉 안에서의 이렇게 양봉이 보이죠. 예. 교과서에서 말하는 상승 뭐 잉태형, 배아형 뭐 이런 얘기하는 캔들입니다. 예. 자, 2번 있었는데 어떤 경우 이때는 통했던 거예요.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런 게 나오니까 결국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완전 무너졌네요. 작년 10월 달에 제롬 파월 그 시장 무너뜨린 그 이후로는 여기서 나오고 해서 한 일주일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 못 견디고 더 떨어지는. 예. 그래서 모든 기술적 분석이 그렇죠.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두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죠. 뭐. 결국 FMC 이후에 이 선마저도 무너지느냐. 그래서 진짜 우리 2000포인트라고 하는 심리적 지지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1985포인트 어라운드에서는 더블 바텀 만들었잖아요. 예. 여기 이 구간에서는 2000에서 1985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 막 매물 소화하고 뭐 급한 매물 털고 그리고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 무너지는 쪽으로 해서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메가폰 탑도 모르겠고 다이버전스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거는 무조건 가면 돼라는 그것을 갖다 뉴욕에서 보여준다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 모색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하도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을 하는 와중에 안 좋은 쪽으로는 상관관계가 높고 좋은 쪽으로는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어쨌거나 조금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과 보고 대응하십시오. 네. 최소한 FOMC만큼은 보자. 예, 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